혹시 이런 적 없으세요? 누가 다정하게 무슨 일 있어? 물어보는데 속으로는 정말 다 무너져 내리고 있으면서도 입에서는 아니, 괜찮아. 이 말이 먼저 튀어나오는 거요. 오늘은 바로 이 마음, 힘들 때 힘들다고 말하지 못하는 마음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. 분명 괜찮지 않은데 나도 모르게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해버리는 순간들. 아마 다들 한 번쯤은 겪어보셨을 거예요. 근데 이거요. 절대 여러분이 이상하거나 유별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. 남들이 보기에는 그냥 좀 조용하고 어쩔 땐 좀 차가워 보일 수도 있겠죠.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여러분 마음속에서는 와, 정말 이름도 붙일 수 없는 거대한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을 거예요. 겉으로 보이는 나와 내가 실제로 느끼는 것, 이 엄청난 차이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주제의 시작점입니다. 아니, 근데 왜 그럴까요? 왜 이 폭풍 같은 감정을 말로 꺼내기가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? 이게 그냥 나는 원래 좀 내성적이라서 그래. 이런 성격 문제랑은 조금 달라요. 사실 여기에는 어엿한 이름이 있습니다. 바로 감정 표현 불능증, 영어로는 알렉스티미아라고 하는데요. 단어가 좀 어렵죠. 근데 뜯어보면 아주 간단해요. 말 그대로 내 감정을 표현할 단어를 잃어버렸다. 이런 뜻입니다. 여기서 가장 큰 오해가 있어요. 아, 저 사람은 감정이 없나 봐. 이런 거요. 절대 아니에요. 감정이 없는 게 아니고요. 오히려 그 누구보다 더 깊고 크게 느끼고 있을 수 있어요. 다만 마치 우리가 한 번도 배워본 적 없는 외국어를 만난 것처럼 내 감정을 설명할 단어장을 그냥 가져보지 못한 것뿐이에요. 그럼 대체 왜 나는 그 감정 단어장을 갖지 못하게 된 걸까요? 그 답을 찾으려면요,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 봐야 합니다. 바로 우리의 마음의 설계도가 처음 그려지던 어린 시절로 말이죠. 이 문장 참 마음이 아프죠. 생각해 보세요. 아이는 사랑받고 싶고 혼나는 건 무섭잖아요. 그래서 자기 감정을 솔직하게 말하는 대신에 꾹 누르고 숨기는 법을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. 어른들한테 착한 아이로 보이는 게 내 마음을 솔직하게 말하는 것보다 나를 지키는 더 안전한 방법이라고 어린 마음에 그렇게 배워버리는 거죠. 자, 그럼 이 마음의 설계도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? 먼저 어릴 때 내가 살던 세상이 너무 불안하고 예측이 안 되는 것처럼 느껴졌을 수 있어요. 그러다 보면 아, 누군가한테 기대는 건 위험한 일이구나 하고 생각하게 되죠. 결국 모든 걸 혼자서 해결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 내 감정은 나만 아는, 아무도 이해 못하는 비밀 언어가 되어버리는 겁니다. 표현하는 것보다 입을 닫는 게 나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 되어버린 거죠.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부모화라고 불러요. 말 그대로 아이가 어른, 즉 부모의 역할을 떠맡게 되는 건데요. 비유하자면 거친 파도가 몰아치는 바다에 떠있는 작은 조각배가 스스로 선장이 되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. 이건 아이가 원해서 선택한 게 절대 아니었어요. 어쩔 수 없었던 거죠. 자, 근데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. 어린 시절에 나를 지키기 위해서, 말 그대로 생존을 위해서 만들어졌던 이 마음의 설계도 있잖아요. 이게 어른이 된 후에도 사라지지 않고 우리 컴퓨터의 기본 운용체제, 그러니까 윈도우나 맥 OS처럼 그대로 깔려 있는 거예요. 그래서 나의 모든 관계에서 이 오래된 프로그램이 계속 돌아가게 되는 거죠. 하지만요, 이제부터는 이 설계도를 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. 이건 여러분의 성격에 있는 결점 같은 게 아니에요. 그보다는 너무나 연약했던 어린 시절의 나를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입어야만 했던 단단한 갑옷이었다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. 이게 되게 신기한데요. 우리 뇌는요, 마음이 아픈 걸 마치 몸에 상처가 난 것처럼 똑같은 고통으로 받아들인대요. 그러니까 우리가 감정을 꾹 참았던 건 유난을 떨었던 게 아니라 정말로 더 크게 다치지 않으려고 우리 뇌가 필사적으로 나를 보호했던 거예요. 일종의 비상 브레이크였던 셈이죠. 자,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어요. 우리가 의식적으로 좀 쉬어야겠다 하고 멈추는 거랑 나도 모르게 그냥 모든 감각이 딱 차단되고 멍해지는 건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. 전자는 내가 선택한 쉼이지만 후자는 내 몸이 나를 보호하려고 강제로 작동시킨 차단에 가까워요. 나는 지금 어느 쪽에 더 가까운 것 같으세요? 지금까지 입고 있었던 그 갑옷,
분명 아주 오랫동안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줬을 거예요. 먼저는 그 갑옷에게 고생했다고, 고맙다고 말해주는 게 필요해요. 그리고 나서 이제 아주 조심스럽게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봐 주는 거예요. 어쩌면 이제는 이 무거운 갑옷이 더 이상 필요 없을지도 몰라. 만약 그렇다면 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? 바로 이 질문이 새로운 나를 만나러 가는 길의 첫걸음이 될 겁니다.